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조용하게 우리를 갉아먹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품격 있게 그리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분명히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순간 말입니다. 회의 시간에 내 의견만 은근슬쩍 무시당하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내가 양보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버린 상황 말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도 정작 입 밖으로는 웃음 섞인 농담만 내뱉고 돌아서서 이불 킥을 하지는 않았나요? 왜 나는 그 순간에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만만한 사람인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착한 성품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타인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심리적 울타리를 치는 법을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위계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지배성 표시라는 것인데,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통해 서열을 매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흔히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겸손, 잦은 사과, 상대의 말에 과도하게 끄덕이는 태도는 하등 동물들의 복종 신호와 유사하게 뇌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을 기억하시나요? 인간이 권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 실험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권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상대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뇌가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에서 갈등을 감지하면 편도체는 위협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보통의 착한 사람들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에게 맞추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뇌는 이를 협력의 신호가 아닌 항복의 신호로 오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은 당신의 배려를 먹고 자라는 괴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투를 가져야 할까요? 단순히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오히려 내가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는 약점을 노출하는 꼴이 됩니다. 진정한 힘은 낮은 톤의 침착함과 짧은 문장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문장이 길어질수록 화자는 상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핵심만 전달하는 짧은 문장은 화자의 심리적 자립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 대화 기술을 익혀봅시다. 첫 번째는 직장에서 내 업무를 은근슬쩍 떠넘기려는 동료에게 선을 긋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안하다는 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거절할 때 죄송한데요로 시작하죠. 이 단어는 상대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일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집중해야 할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서 도와드리기 어렵겠네요 라고 말입니다. 상대가 그래도 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다시 압박해 온다면 질문을 던지세요. 제가 이 일을 맡게 되면 제 본업에 차질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이죠. 상대에게 책임의 공을 넘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적인 관계에서 무례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이들은 대개 농담인데 왜 그렇게 진지해? 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이때는 웃음기를 싹 빼고 상대의 눈을 3초간 응시하세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묻는 겁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저를 비하하려는 의도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이 질문은 상대의 무례함을 객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가 당황하며 농담이지라고 하면 그런 농담은 저에게 불쾌감을 주네요. 다음부터는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가스라이팅성 발언을 들었을 때입니다. 너는 너무 고지식해서 문제야.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야, 나 안 그래라고 변명하고 싶어지나요? 그럴 때는 안개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상대의 판단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내 중심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이 신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상대의 의견은 당신의 의견일 뿐 나의 실체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긋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절 후에 올 불편함과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유지되는 관계가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치가 있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절의 미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은 결국 나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어놓은 선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나라는 소중한 정원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정원에는 들개들이 들어와 꽃을 짓밟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투를 바꾸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은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여러분의 경계선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을 이용해왔던 사람들은 네가 변했다느니 예민하다느니 하며 비난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후자의 사람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인간의 뇌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호한 말투와 태도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여러분의 뇌 회로 자체가 자신감 있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이 세상이 나를 대접하는 기준이 됩니다. 거울을 보고 연습해 보세요. 짧게 말하기, 끝틈 흐리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적절한 침묵을 즐기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단단한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취급당해서는 안 되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망치게 두지 마세요. 선을 긋는 행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를 가진 성인의 의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를 지키기로 결정했다. 내가 긋는 이 선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계속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연구소 커넥터는 언제나 당신의 편에서 당신의 마음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